더불어민주당 내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국회가 오늘 오후부터 전면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셧다운 사태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에서 열리는 G7 회의 참석을 위해서 조금 전 영국으로 출국했고요. 6개월 만에 재개된 조국 전 장관 재판 소식도 있습니다.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대사인데 정치부 회의엔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네, 정회원 식구들에겐 죄가 없습니다. 다 함께 오프라인에서 정모하는 그날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픽 보겠습니다. 국회 셧다운, 8년 1,300명, 법정의 시간, 3주 더, 그리고 2년 연속 G7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픽을 볼 텐데요. 민주당 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정오부터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비롯한 모든 건물이 차례로 폐쇄 조치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 국회 셧다운입니다. 제 옆에는 박성태 주말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코로나의 국회도 멈췄다. 자, 어제 국회 모습입니다. 직원들이 저렇게 갑자기 퇴근을 하고요. 자, 뭔가 이렇게 셧다운되는 느낌인데. 자물쇠까지 지금 채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상황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못 나가게 채운 건 아니고요. 못 들어오게 채운 건데. 네, 지난해 8월 두 번째 국회 셧다운 때 장면인데요. 우리 사건 반장님과 썰전 라이브 앵커님의 모습도 보이네요. 자, 오늘 오전 국회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 당대표실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머무는 회의실 곳곳 모두 꼼꼼히 소독했습니다. 이틀 새 4명의 확진자가 잇따랐죠. 확진 판정을 받은 시의원과 접촉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어제 확진됐고, 이어서 안 의원의 보좌진 2명과 송영길 대표의 보좌진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송 대표는 다행히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상황이 상황인 만큼 민주당은 모든 일정을 멈춰 세웠습니다. 아침에 예정됐던 당정청 협의회부터 최고위원회의, 또 부동산 정책 결론 내기로 했던 의원총회까지 전면 취소입니다. 당 대선 주자 캠프도 비상에 걸렸는데요. 자, 안규백 의원, 정세균 캠프의 총괄 사령탑입니다. 지난 9일에 정 전 총리와 토론회에 동석했고 이후에 캠프 관계자들과 회의도 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7일에는 회의 안보 포럼이라는 세미나에서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났습니다. 자, 이 전 대표 유독 검사를 자주 받게 되는 듯한데 오늘이 벌써 8번째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의 선거 상황실이 있는 민주당 당사를 가보겠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당 지도부가 긴급회의도 열었죠. 이낙연 위원장은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걸로 드러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피해를 입고 숨진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날입니다. 서 장관과 육해공군 관계자 15명이 어젯밤 긴급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이 떴습니다. 특히 서 장관은 해외 출장을 위해서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라고 하고요.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검사도 받으시고 한 상태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도 이총 방식이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결정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들어가시면 한참 못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길 바라야죠. 네, 다음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픽, 2년 연속 G7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영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지난해엔 미국, 올해는 영국으로부터 2년 연속 초청을 받은 건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으니 사실상 첫 번째 참석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외교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상회의 참석 자체로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G7, 소위 선진국 7개 나라로 구성된 국제 모임입니다.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이 속해 있습니다.
매해 의장국이 몇 개의 주요 국가를 선택해서 초청하는데요. 이 미국의 대중국 연합전선을 위해서 한국을 포함시켰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실제 위상이 G7에 한참 못 미쳤다면 현실화될 수 없었을 겁니다. 문 대통령은 6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는 확대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하여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이를 계기로 한동안 중단됐었던 대면 정상외교를 재가동합니다. 일단 영국, 호주, EU와의 양자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일 또는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관심인데요. 문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는 아직 한 번도 대면 만남을 갖지 않은 소위 어사입니다. 자, 어사. 요새 MZ세대와 소통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신조어인데요. 우리 속보도 잘 치고 정리도 잘하는 백반장 설명 들어볼까요? 어사는 줄임말인데요. 어색한 사이에 각 앞글자를 따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배, 저 국장님이랑 어사인데 선배도 국장님 점심자리에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물론 저는 국장님과 어사는 아닙니다. 완벽한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 멘트는 제가 시킨 게 아닌데 국장이 아까 강제로 좀 시키신 것 아니, 같은데. 어사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사 맞아요. 표정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딱 표정을 봐도. 네, 어사, 소위 말해서 어색한 사이란 뜻입니다. 다만 2박 3일 동안 정상들이 제한된 공간에 함께 머무는 만큼 공식 회담이 아니더라도 이 비공식 약식 회동, 풀 어사이드는 언제든 성사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 외교 무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는 민주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특히 경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직접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구매해서 저소득 국가에게 조건 없이 기부하겠다 발표도 했습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is back and democracies of the world are standing together to tackle the toughest challenges and the issues that matter most to our future. The United States will purchase an additional 500 million doses from Pfizer vaccine that will donate nearly 100 low and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They will be the beneficiaries. Let me say it again, with no strings attached. 때문에 G7 공동성명에 중국이 꺼리는 홍콩, 신장 위구르 문제와 대만 해역 관련 내용이 담길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벌써부터 중국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9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잘못된 장단에 따라가지 말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停止干涉中国内政，美国最大的威胁是美国自己。把自己的事情办好，比什么都重要。 네, 다음 주에도 G7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신만 맞았다면 당장 영국으로 날아가는 건데요. 자, 이어서 나머지 픽 보겠습니다. 법정의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조국의 시간이란 회고록을 펴낸 조국 전 장관, 오늘은 법정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재판이 연기되면서 6개월 만에 출석했습니다. 오전에는 유재수 사건, 즉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있었고요. 오후부터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이라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정경심 교수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과 관여하고 있다. 그만하세요. 조국, 정경심 두 사람이 나란히 법정에 선 것,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었을 때 이후 처음인데요. 지금은 둘 다 피고인 신분입니다. 오전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투망식이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픽은요. 3주 더입니다. 네, 말 그대로 3주 더입니다. 7월 4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됐습니다. 다만 7월부터 도입될 새로운 거리두기의 안착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단계적 확대 적용이 시작됩니다.
스포츠 경기장은 2단계 지역은 전체 관중의 30%, 1.5단계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고요. 콘서트장도 100인 미만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최대 4,000명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자, 마지막은요. 8년 1,300명입니다. 2013년부터 8년간 남성 1,300명의 알몸 사진과 또 영상 2만 7천여 개를 찍어서 유포하고 판매했습니다. 일명 남성 몸캠 사건의 피의자 김영준이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김 씨는 본인을 여성으로 가장해서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또 남성들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여성 불법 촬영물도 다수 사용했습니다. 단독 범행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마스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됐는데 마스크 좀 잠깐 벗어주실 수 있을까요? 마스크 좀 잠깐 내려주실 수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정혜원분들 어느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